지금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을 요구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방국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네이버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슈 맛집 귀의 박종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의 라인, 이 채팅 서비스죠. 일본의 라인사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일한 한국인 이사도 사실상 경질하면서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을 빼앗길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업의 해킹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간섭을 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사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을 요구한 사례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러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우경화된 정권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18년도에 벌어졌던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 구속 사태를 떠올리면서 이런 연관을 지어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닛산 자동차는 일본인들에게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는 굉장히 일본의 국민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닛산 자동차가 1999년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굉장히 큰 부도 위험에 처해요. 이때 닛산이 SOS를 친 것이 프랑스의 르노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르노가 닛산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닛산의 경영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르노 지분의 15%를 프랑스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아예 닛산을 합병을 하려고 해요. 결정적으로 2018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 마크롱 대통령한테 앞으로 닛산의 벤을 프랑스에서 생산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게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보름도 안 돼서 이 곤 회장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체포가 되거든요. 물론 곤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적발을 해서 체포를 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정부가 수사권을 행사했든 행정권을 행사했든 어쨌든 개입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곤 회장 사례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럼 지금 네이버 라인의 경우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해주신 질문인데, 현재 라인의 신중호 대표의 거취 문제입니다. 라인 재팬이 지난해 10월에 출범을 하면서 이사회가 꾸려졌는데, 이 이사회 멤버가 7명이에요. 이 7명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 네이버 출신 신중호 대표입니다. 신중호 대표는 사실상 라인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지금도 총괄하고 있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인인 신중호 대표가 눈에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중호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에 이 신중호 대표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라인 야후의 스톡 옵션 37.4% 3,163만 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전체적인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행사 기간이 남아있는 스톡 옵션을 회사의 대표자가 이렇게 포기를 중간에 하는 일은 사실상 좀 금기시되고 있는 행동인데,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다, 아니면은 뭔가 외부에 무슨 요인이 있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후자겠죠. 이래서 제가 혹시 신중호 대표도 예전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 같은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 쪽에 좀 고위 인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되게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까진 저희가 생각을 못 해봤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중호 이사를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향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지분 매각과 한국인 이사 퇴진 등을 통해 라인 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를로스 곤 회장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그 시사점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우방국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카를로스 곤 사건을 보면은 곤 회장의 개인 비리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막기 위해서건 뭐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영장을 밟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인신 구속을 했고, 어쨌든 일본이란 나라의 법 절차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건 행정지도란 말이죠. 행정지도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조금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은 관료 사회의 힘이 우리나라보다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관료 사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가 이 라인을 이용한 일본의 어떤 이 상거래 활성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좀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런 사업을 하나라도 펼칠 수 있을까요? 허가를 내주지 않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네이버 라인 사태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 하나가 미국이 중국의 틱톡을 금지시킨 사건이에요. 상원과 하원에서 이 표결을 하는 절차를 다 따랐고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틱톡을 퇴출을 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입니다. 적대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우방국, 특히 한미 삼각공조에 그렇게 갈수록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 절차도 하나도 밟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이 자체가 일본이 선을 넘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ネイバー社との委託関係を順次終了し、技術的協力関係からの独立を推進いたします。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라인의 기술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일본은 지금 라인이 없으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을 그냥 꿀꺽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속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지만 동남아, 뭐 태국이라거나 인도네시아라거나 그다음에 대만까지 포함하면은 일본을 포함해서 지금 거의 2억 명의 사용자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라인 재팬에서 전부 다 자회사처럼 가 있는 거다 보니까 라인 재팬의 그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건 결국 이쪽 동남아나 대만의 사업권도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만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SNS가 확대가 되니까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하나를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거고요. 라인이 사실 초반에 한국 기업이다라는 게 알려진 후에 좀 뭐 술렁였어요, 일본 사회가. 아니, 우리가 쓰는 메신저가 한국 거였어? 이러면서 약간 좀 뭐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도 있고,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강해지고 하는 게 사실 네이버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막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외교 문제로 나서가지고 큰일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네이버 쪽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좀 조용조용히 물밑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다면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은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에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한 국민은 없다. 개인정보 유출 보안 대책 발표. 이딴 사고 클라우드 보안 나선다. 어떤 회사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라인, 네이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기업이죠. 소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게임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네트워크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소니에서는 PSN,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PSN이 2011년에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한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를 냅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1억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이 되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에다가 신용카드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까지 싹 다 털렸습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PSN에 가입을 했던 24만 명 정도 한국인의 정보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뭐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소니 코리아 관계자에게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물어볼 예정이다 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이후 아무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우리나라의 2011년도 모습과 지금 경영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말로 너무 호구가 아니었냐, 자국 소비자의 권익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지금 네이버에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까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방국으로서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인 구글에다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거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별명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메리칸 푸들. 미국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페이스북도 사실 얼마 전에 이 일본 개인정보 유출이 대량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오히려 라인보다 더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도 페이스북에다가 마크 저커버그한테 지분 넘겨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사실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리 한미일 삼각공조를 맺고 어쩌고 해봤자 일본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경제 안보에 있어서도 이 한미일이 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AI의 기본이 뭐예요? 데이터예요.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지금 이유로 이런 식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뺏어가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삼각공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 남기는 조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물컵의 반을 채우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반 채우는 물컵을 그냥 그대로 뺏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일본이 이것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할 여지도 있는데 이런 걸 견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큰 숙제로 남게 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